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도 오늘은 12월 특별 강의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진도가 완료되지 않은 반만 영상을 시청하는 강의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4-3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4.19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2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4.19 혁명입니다. 우리가 역사에 무관심한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4.19 혁명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은 왜 일어났으며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의의를 갖고 있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자, 우리가 이제 4월 19일 날 일어난 이 4.19 혁명은 1960년 3월 15일 열린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됐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경쟁했던 후보자들은 본의 아니게 다 갑자기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해공 신익희 선생도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리고 역시 이 3월 15일 날 같은 경쟁자로 나선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 후보도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결국 진료를 받게 되고 심장 이상이 있어서 결국 수술 받다가 서거를 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상 야당 후보가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 사실상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문제는 바로 부통령이 문제였습니다. 왜 문제냐? 자, 여러분들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당시에 이승만의 나이는 85. 여러분들 60년에 85이다? 정말 오래 사신 거죠. 아마 오늘날로 따진다면 100살이 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00살이 넘으신 분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 걱정되죠.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테스형 만나러 갈 줄 알아.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대통령의 유고 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승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자유당 정권의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은 자, 지난 부통령 선거에서 장면한테 팬 경험이 있습니다. 또 질 것 같죠? 그게 어떻게 돼요? 결국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통령을 당선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기붕 즉 자유당 정권의 목표였을 겁니다. 그래서 부정을 저지르는 겁니다. 자, 이 부정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기표소에 3명 또는 바로 5명 아니면 7, 8, 9 같이 들어가서 기표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보여주죠. 나 이거 찍었어. 나 여기 이기붕 찍었어. 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딱 있는 사람이 고무신 안 켜질래 쫙 나오죠. 고무신 선거입니다. 고무신. 응?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의 부정이 만행하게 되자 당연히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비판이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로 발전하겠죠. 그게 마산 지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분들 또래의 그런 하나의 이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시위 도중에 최루탄을 맞고 숨진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숨졌으면 그냥 책임자 사과하고
뭔가 용서를 빌어도 될까 말까 한데 일어난 아이의 이 고등학생의 시신을 수장시켜버려요. 마산 아빠에다. 그러다 결국 우연하게 결국 발견이 됩니다. 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낚시하는 사람 낚시꾼에 의해서 결국 수장된 시신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시위하다가 제로탄 맞고 경찰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시신이 유기된 것까지 알았는데 그게 사라지고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한 달여 만에 뻥 시신이 발견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서울 지역의 학생과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게 되자 이승만 정부는 시민에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꺾일 줄 알았던 그런 하나의 시위는 오히려 더 확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4.19 그 당일날만 해도 결국 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4.19 혁명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대학 교수단. 참 여러분도 이 나라가 어려운 일이었을 때 이런 교수분들이 그래도 다 이렇게 시국선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국민들이 다 이 교수님들의 말은 다 믿습니다. 왜? 가장 우리 사이에서 존경의 대상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보니까 이 교수들이 딱 시국선언을 하면 다 이게 학생과 시민들이 말이 맞는 거예요. 시위하는 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정당성을 부여받는 겁니다. 왜? 교수님들이 지지한대.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 온 국민들이 다 결국 교수들 편, 학생과 시민들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2년 동안 장기 독재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이승만도 드디어 대통령직을 하야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4.19 혁명은 말 그대로 부패한 독재 정권을 학생들이 주도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무너뜨린 우리나라의 민주혁명, 어떤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4.19 혁명은 뭐 아무래도 시험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이건 또 안 내면 또 욕먹어요, 이거. 안 그러겠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히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는 사건이니까요. 그러면 자, 이런 4.19 혁명을 계기로 해서 권력을 잡은 내각이 장면 내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장면 내각은 어떻게 들어섰느냐? 자, 4.19 혁명으로 3.15 부정선거가 무효화되죠. 국회는 내각 책임자와 양원제 의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이 총선에 따라 민주당이 압승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야가 바뀌는 겁니다. 자유당에서 민주당으로 드디어 권력이 교체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양원제 국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의원과 참의원이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헌법에 따라 윤보선이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가 정면으로 취임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지방자치제도 도입이 됐고, 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 계획안을 수립한 사람들이 전면 내각입니다. 그리고 국토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 4.19 혁명이라고 하는 이 혁명을 통해서 자, 정권도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통해서 독재 권력을 무너뜨린 경험을 하는 그런 시민들은 더 많은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죠. 그렇지만 민주당 정권은 그런 기대를 포용하기에는, 즉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었어요. 자, 그 한계가 바로 뭐냐? 일단 민주당 내부의 파벌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죠. 진보 세력은 결국 내분으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보이지 않는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결국 혼란을 자초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민주당 내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져서 결국 갈등과 대립은 지도력의 부재를 낳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드디어 60년에 이승만이 하야를 했을 때 12년 동안은 사실상 여러분들 이승만의 장기 집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독재 정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의 그런 나라의 독재가 바로 하루아침에 민주사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역시 집권해본 적이 경험이 별로 없었던 야당이 그냥 한순간에 바로 민주화가 꼽힌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갈등과 대립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들은 어떤 변화, 시민들,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에 충족 못 시키는 점은 있었어요. 부정선거자, 즉 3.15 부정선거자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여러분들 부정축제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체제에 대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결국 반공의 논리로 권력을 장악했던 이승만 독재와는 다르게 뭔가 통일에 대한 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국민들은.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순수한 뜻으로 결국 통일운동이 전개됐었습니다. 중립화 통일을 주장하기도 하고, 즉 유엔의 남북한 총선거를 주장하기도 하면서 정말 순수한 그 자체로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판문점에서 만나서 통일운동을 이렇게 통일 논의를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자,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운동에 대해서 당시 그런 하나의 이 민주당 정권은 수용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민주당의 당시 정부 부통령과 총리, 실수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각종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당시 장면 내각의 통일운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처음이자 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양원제 국회, 자,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이 국회 모습, 이것이 장면 내각의 모습입니다. 이런 약간의 어떤 과도기적인 모습을 기다려주지 못한 바로 이 박정희를 비롯한 정치 군인들에 의해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결국
장면 내각은 붕괴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좀 안타깝죠.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어졌으면 아마도 혹시 잘 어려운 점을 이끌어가지 않았을까. 아마 사회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1차, 2차 경제계획을 마련한 걸로 보면 경제 안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게 되는 그런 내각을 우리는 장면 내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보다 4.19 혁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4.19 혁명에 관련된 영상 꼭 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시험 나온다 그러면 공부를 하고 안 나와 아니면 그럼 별로 관심 없는데 당연히 4.19 혁명 장면 내각 이런 거 시험이 안 나오면 또 이게 이거 참 한계가 있는 문제죠. 당연히 시험 나옵니다. 꼭 한번 4.19 혁명에 대해서 그리고 장면 내각에 대해서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 여러분들 4.19 혁명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죠. 대단히 감사합니다.